내가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것 중 우리의 인생과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진리 하나를 꼽자면 결국 우리는 사랑받고 싶거나 또는 사랑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즈음에 갑자기 소름이 살짝 돋았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나는 어떤 순수하면서도 가벼운 상태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2026년 어느 시점에 저는 지금 지구 반대편 과테말라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CBC 레벨 3 코스를 밟기 위해서였는데요. 약 8일 동안 진행되었던 레벨 3 코스는 끝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남아서 제가 보아야 될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쉬면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 이제 과테말라에서 마지막 날인데 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을 또 여기서 느낀 것들을 꼭 한번 기록해두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쯔르나라고 하는 지역이고 여기는 아티틀란 레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듯이 되게 자연 소리가 자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죠. 그냥 이 산과 이 보이는 이 강과 이 모든 나무들과 이 모든 자연물 속에서 지난 3주 정도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느낀 것들 나누면서 저 스스로한테도 이 경험들을 조금 더 돌아보게 만들고 싶어서 몇 가지 글을 좀 읽고 싶어요. 지금부터 읽어드리고 싶은 글은 제가 이 레벨 3 코스가 끝난 날 다음 날 아침에 쓴 글입니다. 어제 레벨 3 코스가 끝났다. 마지막에는 각자가 가장 원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종이를 태웠다. 그 종이에는 우리가 이 수업을 처음 들을 때, 시작할 때 적었던 이야기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고 이것을 한 명 한 명 태우는 것을 서로 바라봐 줬다. 이 종이를 태우기 전에 나는 Pure Love가 되고 싶다고 했다. 지금보다 더 순수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같다. 순수한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와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온전하게 연결된다. 내 안에 깃든 다양한 요소들의 존재와 파동, 흐름을 잘 바라보고 돌본다. 그것을 멋대로 재단하거나 억압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순수한 상태, 그대로 바라보고 흘러나올 수 있게 한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강과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속에서 산다. 아니, 그 흐름이 된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되어야지, 어떻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나 자체로 잘 존재할 때 마치 식물들이 물과 양분을 얻어가고 동물들이 물에서 헤엄치고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러 오듯이 내가 필요한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이 내게 다가와서 연결되고 우리는 서로를 경험하고 나누다가 갈 것이다. 그렇게 너와 나의 분리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될 뿐이다. 나는 내맡기고 흐를 뿐이다. 그저.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이 쌓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같이 연결돼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많지만 최근에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나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먹지, 어떻게 자지,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건강해지지 조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건강을 생각했다면 이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리고 조금 더 어떤 경험을 하고 조금 더 저 스스로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랑을 많이 경험할수록 조금 더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들어왔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되게 공허하기도 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조금 막막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그 여정에서 되게 많은 천사 같은 존재들이 이걸 보아주고 있었고 도와주고 있었고, 그 마음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 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들이 더 있다는 것을 감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지금 60만 구독자가 넘는 이 작지 않은 미디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직은 뭔가 세상에 좀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저 스스로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과학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과학조차도 어떤 시작은 직감과 관찰에서 나옵니다. 어떤 걸 느끼고 발견하고 그 귀납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위쪽에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고 통합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진리라는 건 있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진리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그 행위 자체가 과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이라는 것 또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피하고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우리가 나의 몸뚱아리, 나의 마음이랑 가지고 이 세상이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 표면적인 어떤 행위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표들, 체중 변화, 건강 지표의 변화, 이런 것들만 얘기했다면, 또는 심지어 그냥 컨디션이나 제가 말해왔던 컨디션이나 이런 기분들, 활력만 얘기했다면 그 진짜 기저에 있는 건 나라는 존재일 거고,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누구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 걸 누군가는 종교로 얘기하기도 하고 영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 흐름에 내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불편함을 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패턴의 문제인데요. 하나 공유해 볼게요. 저는 싸움을 만드는 걸 싫어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친구들한테서나 되게 존중과 인정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 1년 사이에 깨달은 것 같아요. 30대 중반이 가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어떤 사람한테서 불편한 게 있을 때 분명 그거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진짜 관계인데, 그거를 피하고 그냥 덮어요.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묻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린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서운해지거나 실망하게 되는 게 일어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 삶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인간관계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찍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을 것들을 한참 지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섭섭함을 느끼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예이고요. 어쨌든 이게 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지, 그 근원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봐야지 그 소중한 인연을 놓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어린아이처럼 이것들을 다시 제로 베이스에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10년 동안 하면서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한 게 맞나? 너무 정교한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건 내가 했을 리가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들이 너무 귀한 타이밍에 항상 나타났고, 또는 반대로 떠나갔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그냥 잘 흘러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제가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고, 그 과정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랑과 어떤 힘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그 힘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신기하게도 신의 존재를 느낍니다. 많이 느껴왔어요. 아마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뭐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직은 이 존재가 하나님인지 다른 분인지 어떤 형태의 존재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짜 감각할 수 있는 건 이 세상 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존재가 있고, 또는 내 존재가 그 안에 있고, 또는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되게 복잡한 어떤 구조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 안에 있다는 걸 느끼고요. 그 사랑이 되게 너무 따뜻하고 좋고, 이것들이 그동안 뭔가를 이끌어오고 있고 나는 그저 따라가고 있다는 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랑 안에 있구나, 이 흐름 안에 있구나, 나는 여기 안에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조금 더 재밌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이 좀 풀려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 영상들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 제가 뭔가 이렇게 눈이 부은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편안합니다.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여야겠다는 마음이 거의 들지 않고, 저의 에고도 되게 작아진 것 같아요. 뭔가를 생각하거나 뭔가 하려고 할 때 진짜 어떤 내 안에 있던 어떤 나를 위한 어떤 마음이 잘 안 느껴져서, 그래서 좋아요. 물론 이것도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뭔가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한 번 더 감각하고, 지금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흐름에 편안하게 내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쓴 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맥락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제가 이 일을 해올 때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어떤 영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주시려고 했어요. 지금도 저한테 되게 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가르침을 메일로, 메시지로 주시는 또 분이 계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왔던 에리님께서도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공부가 많으시고 지혜가 있는 분인 걸 알고 있죠. 제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구독자로부터 몇 번 선물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또 영성 관련 책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이클 싱어의 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초에, 올해 새해 때 작별 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되게 명상을 되게 열심히 수련하신 형님인데, 그 형님이 이제 잘 지내시는가 하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참 하다가 형님 제가
여기 섰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어떤 뭔가 수행을 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 자신도 수행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별거 없을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무언가가 없을 수도 있어. 그 말이 되게 마음 편했어요. 그리고 그냥 일상에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게 답일지도 몰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제 주변에 이 영성 스피릿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분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는데 형님이 저한테 마이클 싱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이클 싱어의 책을 선물 받은 게 많았어요. 문제는 제가 안 읽고 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클 싱어의 책을 읽어야겠구나 하고 책을 한 권 제가 주문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근데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1, 2주 뒤쯤에 제가 어떤 회사 대표님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은 되게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는데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만나서 그 대표님께서 제가 작별 인사의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를 되게 잘 보셨다고, 되게 공명하신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 그냥 우리 대화 시작부터 그래서 저한테 선물하고 싶은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이 마이클 싱어의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이클 싱어의 내맡김 실험인가? Surrender Experiment, 한국어로는 될 일은 된다인가? 네, 그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쁘게 있었어가지고 그 책을 못 읽고 있다가 이번에 과테말라에 올 때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 못 읽다가 이제 중간에 미국에서 경유할 때 미국의 공항에서 읽었습니다. 공항에서 한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책은 그 마이클 싱어라는 어떤 영성가이자 어떤 기업가로서 엄청 크게 뭔가를 하신 분이 자신이 어떻게 이 명상과 요가와 또 이런 세계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자서전 같은 책인데요. 그 앞쪽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서렌더, 내맡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다는 걸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책을 처음 읽어봤고, 근데 저도 작년 발리에 있을 때 CBC를 하다가 저한테 되게 많이 올라왔던 메시지가 surrender, service, 그러니까 내맡기는 것 또는 무릎 꿇는 것, 그리고 serve,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내어주는 것, 그런 메시지들이 막 올라와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올라오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책 제목 자체가 Surrender Experiment라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내맡기기를 결심하면서 또는 그럴 수밖에 없게 그냥 흘러가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책인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의 초반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억나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먼저 와야 되는데 그 공항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선은 비행기 출발 시간부터 1시간 전에 마감이 되는데 제가 그 전에 겸랩 촬영을 하고 온다고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끝나고 저희 PD님한테 밥을 꼭 사고 싶더라고요. 같이 뭔가 먹고 오고 싶어서. 그래서 굳이 제가 밥을 건너뛰기로 했다가 밥을 먹자라고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다 늦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차가 더 막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혀서 가는 길에 계속 시간이 늘어나다가 이제 비행기 수속 마감 시간 한 15분 전에도 아직 공항에 덜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냥 만약에 제가 가야 한다면 이 비행기 탈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명상을 했어요. 어차피 이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오히려 이 경험 자체가 나한테 되게 소중하겠다 생각하면서 그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명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그 비행기 수속 마감 한 7분, 8분 전쯤에 저는 아직 버스 안에 있었어요. 공항 버스 안에. 근데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내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수속한 데까지는 뛰어갔어요. 그래서 딱 마감하기 5분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뭔가 그 느낌이 그냥 이게 진짜 우연히 내가 맞춘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이건 내가 탈 비행기였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제가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로 오기 전에 비행기가 한 5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비행기를 잘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타가지고 비행기 안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 3시간 반짜리 비행기였을 텐데 제가 자다가 중간에 이제 기장의 말이 나오길래 이제 도착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도착하는 게 과테말라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다시 댈러스 공항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거기 응급 환자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 다시 내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와,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그 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책의 중반부를 또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신비로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고 나쁨을 가지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게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나 13시간 한국에서 왔고 5시간 기다렸다가 지금 1시간 지연된 비행기를 타서 이제 과테말라에 가야 되는데 돌아간다 했을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이것도 다 어떤 뜻 안에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아무도 안 죽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과테말라에 못 가고 지금 미국에 간다면 거기서 또 일어날 일이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그 밤중에 다시 댈러스 공항에 다시 내려서 그 게이트 앞에서 또 밤새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1시가 돼서 한 15시간 지나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은 너무 평안했고, 저는 그때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혀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짜증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 공항에서 15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일을 했습니다. 너무 맑은 정신으로 제가 할 일을 해서 제가 사실 과테말라에 오기 전에 끝냈어야 되는 일들을 그때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딱 끝낼 즈음에 이제 비행기 출발하기 시간이 한 1시간 남았을 때 그때 쉑쉑버거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먹고 좀 있다가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다 내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지금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에 있었고 살았다. 나는 조금 더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끝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어제 경험에 대해서 쓴 거를 조금 공유를 해볼게요. 저의 내맡김 선언입니다. 애나와의 만남은 평범하지 않았다. CBC 레벨 3 첫날 말티옥스의 2층 베뉴에 올라가서 가장 처음 마주친 사람이 애나였다. 애나는 스위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프랑스 느낌이 물씬 나는 60대 또는 그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정말 맑았다. 우리는 처음에 인사를 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우린 그렇게 말없이 1분 넘게 마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녀의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이 촉촉해지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우리의 첫 인사였다. 그날이었나 그 다음날이었나 우리는 함께 춤을 췄다. 함께 처음 춤을 추고 나서 애나가 말했다. 나의 에너지와 나의 존재 방식이 굉장히 강렬하고 안전하고 따뜻했다고. 자신은 15년 넘게 어떤 되게 영성적인 리트릿을 운영하면서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는 여성인데 남성에게서 이런 경험을 해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반갑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눈을 넘어서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사실 나는 이때 내가 그 정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싶었다. 그리고 CBC 코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애나도 그랬고 톰도 그랬고 나탈리아도 그랬고 멜리사도 그랬고
뭔가 나와 눈을 맞추고 나서부터 어떤 비슷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내가 그렇게 잘 있나 보다 싶었다. 그리고 5일차 즈음 애나는 나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그때 애나는 나에게 마야의 후손들이 진행하는 카카오 세레머니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은 8년 전에 이들을 알게 되었고 이 세레머니를 경험했고 그 뒤로 종종 이 사람들의 세레머니에 사람들을 데려가고 또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유럽에서 세레머니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오늘 일요일 아침 나는 마야 후예들이 진행하는 카카오 세레모니에 갔다. 장소는 여기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산후안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카카오 세레머니, 그러니까 이 카카오 물을 마시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한 프리텍스트, 구실일 뿐이었다. 이건 굉장히 샤머닉한 의식이었다. 아니, 샤머닉하다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어떤 신의 에너지, 자연과의 연결이었다. 이 공간을 만든 사람은 현재 고인이 된 데레사다. 그녀는 이 마을의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 손으로 짜는 직물 공예 사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되게 많은 여성들이 이런 직물 사업을 하고 있고 온 마을이 그녀를 기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인 세바스티안과 아나, 이들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런 직물점과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카카오 세레머니에 참가하게 된 우리는 2층에 있는 공간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각자 마음이 닿는 매트 위에 앉았고 각자만의 명상을 자연스럽게 시작했다. 긴 머리에 진중해 보이는 남자 세바스티안은 혼자서 명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아나는 따뜻하게 데운 카카오를 컵에 옮기며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세바스티안이 눈을 떴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이 자리에 임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임했으면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얼마 뒤 세바스티안과 아나는 몸에 무언가를 두르고 머리에 천을 묶고 의식을 시작했다. 작은 볼륨의 음악이 배경에 깔려 있었고 세바스티안은 어떤 전통적인 드럼을 치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동생 아나는 천주교 미사에서 봤을 어떤 신부님께서 들고 다니시는 연기가 나오는 공 같은 것들, 그 세 줄에 달린 공을 들고 공간을 채웠다.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붓고 나서도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도 여전히 뜨거움이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카카오, 그 물을 각자의 몸에 넣었다.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존재했다. 나는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식이 조금씩 올라오다가 초중반에 잠이 와서 누워서 잤다.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잠에서 깼고 나는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여전히 세바스티안은 중얼거리고 있었고 아나는 우리 각자에게 돌아가면서 어떤 카카오가 들어간 물을 머리와 목과 가슴에 발라주고 이런저런 말을 중얼거리며 의식을 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어떤 친구들은 어떤 걸 경험하는 게 보였다. 어떤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연결 속에 있는 게 느껴졌다. 그리고 내 차례는 조금 뒤였는데 그때까지 나는 어떤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일어날까 하는 어떤 궁금한 의식의 목소리가 잠깐 올라오다가도 나는 다시 명상의 상태로 들어갔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바스티안의 목소리가 멈추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의식이 끝나가고 있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즈음에 갑자기 소름이 살짝 돋았다. 이 소름은 내가 지난 여름에 CBC 장에서부터 몇 번 경험해 본 것이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나는 어떤 순수하면서도 가벼운 상태로 들어갔다. 그때 들었던 생각과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정리했던 것들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는 장의 아름다움과 경이, 이것에 내 온 몸과 마음과 존재로
넘쳐 흐르는 감사를 느낀다. 나는 이것을 내 삶 안에 넣고 나의 자리에서 이끌어 간다. 나는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소유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수한 사랑만 남긴다. 순수한 사랑이 된다.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리고 세상에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산다. 사람들을 돌보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닿자. 삶이 보여주는 흐름에 온전히 내맡기고 따른다. 그동안은 어떤 정보를 전하는 게 나의 핵심 업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진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 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편하게 내보이고 존재로서 자신과 연결되고 타인과 연결되고 사랑과 존중을 경험하고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돌아보니 2022년부터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고 또는 스타일 스타트 챌린지나 집밥 챌린지를 안내하면서 했던 것들이 모두 이런 일이었다. 유튜브 자체도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연결하는 장이었던 것이다. 또 생각해보니 2022년에 책을 쓰고 나서 해방클럽이란 이름으로 2번 진행했던 행사도 넷플 연가에서 이끌었던 모임도 제로베이커리 매장을 문을 닫을 때 했던 그 행사도 모두 그런 일이었다. 나는 그 일을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다만 그동안은 이게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왔을 뿐이다. 작년 여름 발리에서의 CBC 장, 지난 겨울에 바디 템플의 장, 그리고 올해 3월에 과테말라에서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따뜻하고 안전한 장에 있는 게 어떤 감각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안내하고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힌 것 같다. 세상에 나온 건강 정보는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예전과 다르게 많이 높아져 있다. 챗 GPT는 여느 전문가, 미디어, 크리에이터보다 건강 정보를 잘 전한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걸 일상에서 시작하고 실천하고 지속해낼 힘을 갖는 것이다. 실천되지 않은 정보는 또는 삶에 통합되지 않은 정보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어떤 자괴감, 불안감, 자기 부정만 커지게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두려움 또는 다른 부정적 감정에서 잠시라도 편안해져야 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동력으로 작동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혐오하거나 또는 외부의 시선이나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 이런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건강관리를 할 수 없다. 한다고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으며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이나 상처, 트라우마, 무기력 등을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 상처, 트라우마, 무기력 등을 다루는 것이다. 존재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그만큼 따뜻하고 강한 힘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런 감각은 따뜻한 가정, 마을, 학교와 같은 공동체에서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이걸 경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운이 아니라면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누군가가 직접 만나서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기존에 맺어진 인간관계에서는 이걸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원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함께 연대하고 지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것 중 우리의 인생과 인간에 대한 가장 큰 진리 하나를 꼽자면 결국 우리는 사랑받고 싶거나 또는 사랑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인생을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장이자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 공동체에서 할 일은 간단하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인간으로서, 그저 인간으로서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준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를 주고 지지가 필요하다면 지지를 해주고 때로는 함께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음식을 나눈다. 나는 이 생에서 그것을 만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나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지지자 또는 수호자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보통 인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뭔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어떤 단단한 원칙과 약속에 기반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건 인간을 돌보고 지지하고 성장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토착신앙 등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진다. 아니, 받아들인다는 말이 이상해 보인다. 누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가? 또는 옳고 그름이란 게 존재하는가? 어차피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끝이 사랑, 그리고 내려놓음이 아닌가? 내가 가진 물건들 또는 내가 가진 것들을 정리하자. 그리고 내가 가진 돈들도 여기에 쓰자. 그리고 나는 세상에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팔 벌려서 받아들인다.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로다. 첫 번째, 광고주에게 광고를 받는다. 그동안 광고를 받는 것을 피해왔는데 이제는 해도 될 것 같다. 더 큰 뜻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 채널에서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비즈니스 문의를 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링크를 통해서 제출되는 광고 문의를 검토하고 그 문의 중에서 우리와 결이 맞고 내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광고를 한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 두 번째 경로는 기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모이는 기부금은 바디 템플에서만 쓴다. 이것은 오프라인 센터를 만들고 이곳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여기서 나눠지는 음식들, 진행되는 수업들, 강연들 또는 행사들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인다.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녁 8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난다. 둘째, 글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고 많은 글을 쓴다.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중 5시간은 반드시 집중해서 일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시간 정도 추가로 내서 요리하고 밥 먹고 산책한다. 매일 나의 일과의 기본 구조는 오전은 일하는 시간으로 쓰고 이른 오후는 운동하고 음식을 먹는 시간, 늦은 오후는 공부를 하고 정리하고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다. 저녁에는 노트북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손으로 글을 많이 쓴다. 책도 많이 읽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한다. 세 번째 과업, 직접 요리를 한다. 그리고 혹시나 바디 템플 사원이 만들어진다면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나눈다. 넷째, 운동을 많이 한다. 이제부터 요가를 조금 더 삶의 중심에 놓고 수련하자. 그리고 맨몸 운동 또는 이천동 요가원에서 배운 훈련들을 매일 하자. 한 달에 2번씩 등산을 하자. 그리고 하루 2번 명상을 하는 일도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디 템플이든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이든 이런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 이걸 이끄는 것, 그것들을 열심히 해보자. 나는 지금부터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삶은 나에게 계속해서 사건, 사람 또는 어떤 요소들을 던져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다룰 것인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나의 힘을 인정한다.
나는 내가 가진 힘들을 잘 돌보고 길러서 세상에 내어주며 흐를 것이다. 그저 흘러갈 뿐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에 있으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들입니다. 짧지 않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지금까지 봤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이것들은 아직 회사에 공유가 안 돼 있고 저희 공동대표 친구한테도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일 뿐인데요. 일단 저는 이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계획한 것들이 실제로 되지 않다고 해도 그것도 어떤 흐름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아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들었던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세상에 만들어진다면 또 재미있게 보아주시고 거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드는 느낌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혹시나 제가 이걸 하고 있다면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남겨놓겠습니다. 오케이. 또 때가 되어서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3월 과테말라에서 최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껐다가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일단 켜봤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순수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싶다. 그 순수한 사랑이란 건 무엇일까? 아직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저한테 남아요. 나 자신과 진짜 어떤 순수하게 연결되고 나의 생각과 감정, 나의 움직임,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고 다른 존재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되고 경험되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대가 없이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세상에 나온 이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들로 잘 쓰여지는 것, 그렇게 이 자연과 이 세상과 더 깨끗하게 잘 연결되고 그리고 밥 맛있게 해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명상 좀 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추억들 많이 남기고 그러다 때가 돼서 가는 거. 지금은 이게 나의 가설이다. 언제 죽어도 아깝지 않고 무섭지 않다. 다 괜찮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나는 내맡길 것이다. 근데 예감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봅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